좋은 분들과 함께하니까 저희들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우리의 이웃의 이야기를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만날 초대 손님은요. 우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 저희 우주가요 오늘? 혹시 지난달에 우리나라 최초로 쏘아 올린 그 달 탐사선 다누리호 혹시 그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왜 그 있잖아 그 수금지화 목토천의 명언이지 아니구나. 네. 수금지화 목토천 뭐 이 중에 하나 아닐까요?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네. 그렇죠. 아무튼 뭐 요즘 우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잖아요. 네. 예, 여러 가지 일로. 그래서 이번에 모실 초대 손님은 평생을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찰하신 그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광활한 우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궁금합니다. 모셔보도록 할까요? 30년간 천문학에 천착해 오신 전영범 박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영구입니다. 근무지는 보현산 천문대라고요. 대구에서 좀 가까운 영천에 보현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달 탐사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발사했을 때 와, 성공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예, 정말 긴장하셨겠어요. 그렇죠. 예.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뭐 저희가 달 탐사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은 저희도 거기에 탑재체가 같이 실려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 연구소에서도 여러 명이 가서 거기 우리 원장님도 참석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조마조마하셨죠? 아, 조마조마하죠. 예, 저도 뭐 어릴 때 기억해 보면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네. 그 사람이 내리는 그런 장면을 라디오로 이렇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어쩌면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오. 예, 천문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또 이런 달 탐사선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런 과학자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하죠. 맞습니다. 박사님은 영천 보현산 천문대에 계시잖아요. 예.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 저는 뭐 천문대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뭐 하고 있고요. 그 천문학 자체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망원경이라는 게 이게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망원경이요. 예, 거울로 되어 있는데 이 거울이 우리 한 1년 정도 쓰고 나면은 봄철에 황사도 오고 또 뭐 송화가루 같은 이런 꽃가루도 많이 내리고 이래서 표면의 반사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싹 벗겨내버리고 네. 완전히 새로운 거울, 깨끗한 거울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책임지고 하고 있고요. 거울을 관리하시는. 예, 거울을 관리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거울이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이고요. 예. 네. 그 뒤에 이제 관측 기기도 붙고 이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조정을 해야 뒤에 영상이 깨끗하게 맺힐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거울이 정말 좀 관리하고 중요하군요. 있죠. 예. 예. 저는 갑자기 왜 개그가 생각이 나요? 별들에게 물어봐.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뭐 별을 봐야 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그 보현산 천문대에 진짜 큰 망원경 있잖아요. 예. 정말로 그걸로 보면 우주의 그 별들이 다 보여요? 뭐 다 보이지 않겠죠. 네. 그렇지만은 뭐 망원경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별을 볼 수가 있죠. 어두우면 어두운 별까지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더 멀리 볼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망원경을 평소에 잘 못 봐요. 예. 못 보죠? 내가 보여드릴까? 어? 이거 망원경. 10,000원짜리잖아요. 여기 있네. 오 진짜. 여기 딱 있잖아요. 여기. 에이. 박사님 이거 망원경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거 봐요. 아유, 근데 이건 혼천이 아니에요? 예, 왼쪽에 있는 건 혼천인데요. 예. 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1.8m 망원경입니다. 아, 약간 좀 희미하게 희미하게, 나온 거. 예. 저 망원경을 네. 직접 촬영하신 분이 바로 박사님이시죠? 어, 진짜요? 와. 그 사진 자체를 제가 찍은 사진으로 디자인을 다 하고 해서 제 사진이 실제로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네. 외국에 학회 같은 걸 가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예. 아직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꼭 10,000원짜리를 꼭 가지고 가셔야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근데 박사님은 그 보현산 천문대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시고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뭐 근무 연수로 치면 거의 30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망원경 우리 사이트 조사도 하러 다니고 천문대를 어디 지을까 이런 것도 조사하러 다녔거든요. 그때도 보현산에 올라온 걸 계산하면 뭐 네. 30년이 훌쩍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진짜. 그러면 거의 보현산 천문대와 함께 하셨네요. 뭐 그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야. 예. 예.
아니 제가 예전에 또 촬영차 보현산 천문대 갔었거든요. 그때 아, 예. 광학망에 큰 거 있잖아요. 예, 예, 1점 이게 8 1.8m 직경입니다. 진짜 예. 크긴 크더라고요. 근데 저기를 출근을 그러면 매일 어떻게 보현산 천문대를 출퇴근하십니까? 이게 매일 하긴 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저희들은 본래 이제 출퇴근 개념입니다. 예. 아침에 예. 출근하고 예. 저녁에 퇴근하고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멀어서 예. 올라가면 하루 좀 자고 내려오고 예. 뭐 여차하면 이틀 좀 자고 내려오고 네. 예. 또 하늘에 날씨가 좋으면은 괜히 그날은 그냥 한 번 더 자고 내려 밤에 관측을 하고 하루 더 자고 내려오고 일하러 가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힐링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낮에는 근무하고 네. 밤에 또 제 시간도 또 갖고 이러는 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천문학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글쎄요. 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 그 자체만 봐도 즐거운데 우리는 이제 그런 별 한 개 한 개가 막 항상 새롭죠. 모든 게 잘 모르는 게 널려 있고 뭐 이번에 또 새로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게 올라가서 그동안 못 보던 영상을 막 보여주니까 네. 사람들이 또 흥분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예. 그래서 천문학은 저희들이 내세우는 그 모토가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인류가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근원적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학으로 답을 하자. 이게 이제 저희들 모토가 되겠습니다. 네. 아, 이건 언제 쫓아졌나요? 올해 제가 일부러 기념삼아 망경 앞에 산장 겨울의 찍었어요. 모습인가요? 오늘 겨울 예쁘다. 모습이고요. 예, 우리가 공개 행사를 할 때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12시간 정도 노출을 주고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서쪽 하늘에 이렇게 별이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사진 다 박사님께서 직접 촬영하신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아주 직업이 밝은데. 작가 아니세요? 혹시? 뭐 작가 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저는 박사님 같은 분은 과학 다큐멘터리나 예. 영화에서는 뵐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뵈니까 너무 기쁩니다. 근데 이런 질문 정말 우문이긴 합니다만 정말 별처럼 많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예. 별의 개수를 셀 수가 있나요? 세지는 못하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보통 한 5, 6천 개 정도 볼 수 있다고 보고 도시 같은 데서는 많아야 뭐 몇백 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은하를 이렇게 보면은 은하 전체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계산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의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 되니까 아 우리 은하 안에는 태양 정도 크기가 뭐 한 5천억 개에서 많게는 뭐 한 1조 정도 되는 별이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은하가 또 우주에 또 한 5천억 개에서 1조가 있다 이러니까 뭐 우주 전체로 보면은 그 별이 얼마나 많을까 계산이 이거는 상상할 수가 불가능하네요. 있는 거죠. 네. 정말 끝이 없는 게 천문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셀 수 없을 때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걸 쓰는 예, 것처럼. 근데 그 아까 사진을 봤을 때 우리 박사님 다 찍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밤에 어차피 이제 저희가 올라가면 하루쯤 더 자고 내려와야 되는데 하늘이 맑으면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늘이 맑으면은 별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그래서 나가서 사진이라도 찍자 뭐 이런 기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진 자체를 제가 좋아합니다. 네. 예, 대학 시절에 동아리 활동하면서 사진을 배워가지고 옛날 이제 필름 시절부터 찍던 그런 사진에 익숙해 있고 천문학 자체가 또 사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네. 분야입니다. 그 기록 자체를 모든 게 이제 사진으로 하다 보니까 광학이니까. 예, 광학적으로 온 그것들을 다 사진으로 기록을 하니까요.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영문에 쓰는 그런 사진이라는 그 표현이 천문학자가 붙인 겁니다. 오. 그 정도로 사진하고 이 천문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분야죠. 예.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잘 찍으니까 천문하는 사람들도 이제 사진에 관련된 거는 저한테 부탁도 많이 하고 처음에 천문대에 입사할 때도 사진 전문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 사진 구경을 좀 하고 계속 예, 얘기를 예. 해보도록 박사님이 하겠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 보면서 네. 이야기 네. 나누겠습니다. 이 동해에 뜨고 있는 해의 모습입니다. 와, 제가 이 색감 밤에 너무 이제 예쁜데요? 저희들 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와. 기법이 있는 건가요? 특별한 기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카메라에 삼각대만 있으면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은하수 밑에서 폼을 한번 잡아본 그런 예. 마지막 사진만 사진. 봐도
뭐 신비롭고 네,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림 같아요.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전시회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전시회도 초대전도 한번 받아보고요. 그리고 또 대구과학관에서 전체 사진전도 한번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책입니까? 예, 뭐 책 제목은 전문대의 시간, 전문학자의 하늘인데요. 뭐 이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전문대에 생활하면서 전문학자로서 전문대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전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해오면서 느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담고 또 방금 보신 많은 사진들을 이 책 속에 와. 제가 다 넣어뒀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기에 많은 사진을 넣다 보니까 다음 책을 쓰려고 하니까 쓸 게 없어가지고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을 많이 또 촬영을 하셔야겠네요. 예, 네. 또 많이 찍고 있습니다. 예. 왠지 저 책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 모든 별들이 제품 안에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갖고 싶네요, 진짜. 근데 사실 많은 나라에서 이 우주에 대한 연구와 또 도전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그 김소연 양인가요? 그 우주인으로 선발이 되면서 또 그런 관심이 또 높아졌었잖아요. 예, 예. 어떻게 우주를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이 우주에 관한 예. 우리의 그 연구는 어디까지 돼 있을까요? 뭐 김소연 박사가 네. 이제 로켓으로 올라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천문학과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우주과학이죠. 네. 근데 이 우주과학은 사실 이 천문학하고 같이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천문학 자체도 우주과학이 발전하면은 우리도 이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번에 다누리호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탐사기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개업 참여를 해서 같이 만들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지금 이제 우리가 우주선을 많이 쏘았고 앞으로 더 쏘려면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이런 좋은 과학 장비 같은 것들을 실어 올린다 그러면은 또 우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천문학이 지금은 이제 우주과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그 달 탐사선을 보내고 나서 더 이제 달에 대해 관심이 뜨거워졌고 예, 심지어 예. 카페에도 보면요 달 모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예. 사람들 사진도 찍고 하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달에 관심을 가질까 생각해 보니까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못 가니까 달이라도 가자 이런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뭐 엄청난 그런 자원들이 있다든지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달에는? 예, 뭐 다른 달 자체에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헬륨3라고 하는 그런 그 원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핵융합 발전에 들어가는 그런 원료인데 지상에서는 그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구에서는.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태양에서 날아와 가지고 태양풍 형태로 날아오는 게 우리 이렇게 쌓이는 건데 지구는 대기가 있으니까 지표까지 이렇게 쌓이기가 어렵고 달은 대기가 없으니까 그게 지표에 자꾸 쌓이는 거죠. 누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탐사선이 그런 데 가서 그걸 캐가 오면은 우리 지구에서는 그걸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모든 뭐 지금 어려운 전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런 저런 거 다 떠나서 달에 한번 이렇게 탐사선이 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과학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최첨단의 그런 기술이나 뭐 우리가 모르던 많은 기술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함으로써 우리가 과학이 발전을 하고 예. 우리가 또 미래를 또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비단 가서 뭘 꼭 가지고 온다는 것만 그게 아니어도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간다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예.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박사님 별 사진 외에 달 사진도 찍으시나요? 뭐 달 자체를 찍는 거는 좀 자주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보현산에서 보면은 달이 뜨는 모습이나 달이 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예. 참 아름답죠. 예. 예, 가끔 달 사진 그런 저희가 사진을 좀 좀 찍고 보고 있습니다. 싶어요. 아, 지금 사진 나오고 있어요. 우와. 대구 팔공산으로 지금 지른 거고요. 이거 너무 예쁜데요? 오른쪽에 달이고 그죠? 왼쪽에 달 그림자 같이 보입니다만은 예, 같이 나오도록 찍어본 겁니다. 이건 초승달입니다. 근데 이제 노출을 좀 많이 주면 왼쪽 편이 다 보이죠. 달은 항상 저렇게 동그랗습니다. 둥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햇빛이 비치는 쪽만 비치는 보이는 쪽만 거죠. 보이니까. 이야. 그건 이제 개기 월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월식이 일어나면 저렇게 달이 붉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한 11월 8일쯤에 또 개기 월식이 있으니까 한번
저런 달 사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유명 생각합니다. 과학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이들 어릴 때 저도 보현산 예. 천문대 행사했을 때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예, 예. 자녀분들이 아주 좋아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문대 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천문대 자체에 뭐 와서 논다거나 또 산에 산꼭대기니까 산꼭대기에 그런 분위기를 많이 즐기고 불행히도 지금 천문학 하는 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길을 가는군요. 예.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좀 아쉽긴 하죠. 아니 사실 뭐 자주 가지는 않잖아요. 보현산 천문대를 자주 갈 수가 예. 없는데 이왕 갈 거면 별을 좀 잘 볼 수 있을 때 가고 싶거든요. 맞아요. 예. 혹시 별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계절이 있나요? 뭐 여름, 겨울 뭐. 우리나라 날씨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별 보기가 사시사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가을, 겨울에 맑은 날이 많죠. 예.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예. 가을이 별 보기에 제일 좋은 시기죠. 오, 가을에 소풍 삼아 좀 가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조금 이제 이번 뭐 11월쯤에는 이제 월식도 있고 그 지나면 또 유승우도 떨어지고 거기에서 이어지면은 12월 돼도 또 유승우가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기를 노려가지고 날씨가 맑을 때 조금 어두운 곳에 차 몰고 나가서 이렇게 밤에 별도 한 번씩 보고 하면은 뭐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짜를 적어 놓겠습니다. 예. 천문대가 예. 혹시 밤에도 이렇게 개관하는 때가 있나요? 저희들은 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전국에 천문과학관이나 시민천문대나 이런 곳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 밤에 별 볼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찾아보면 가까운 지역에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보현산 천문대 밑에 보현산 천문과학관이 있습니다. 영천시에서 운영하는 거기를 가면은 큰 망원경으로 별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지역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더라고요. 예, 네, 예. 예. 우리 도시보다는 시골에 가면 별이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막 쏟아질 것 예, 같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현산 천문대 가면 그보다 더 선명하게 별을 볼 수 있었던 제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최근에 그 보현산 천문대에서 뭐 120개 소행성을 찾았다는 얘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소행성은 제가 이제 과거에 별을 이제 전체 사진을 찍다가 그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별이 이렇게 이상하게 색깔이 이렇게 갈라진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간적으로 이건 소행성이 아닐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새로운 소행성이었고, 와. 그래서 그걸 추적 관측하다가 이 새로운 소행성을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이 소행성이라는 것은 저희께 되려면 계속 추적 관측을 해가지고 그 소행성이 어떻게 태양계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지 궤도가 완전히 이제 결정이 돼야 비로소 이제 고유 번호도 부여되고 정확하게 발견자한테 이름을 붙일 기회도 부여됩니다. 그게 120개나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120개까지 제가 새로운 소행성을 찾았고요. 지금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소행성은 한 60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 있나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조선 시대 때 그 과학자 이름은 다 붙였습니다. 최무선부터 예. 장영실, 이순지, 뭐 허준, 네. 우리 잘 아시는 또 김정호까지도 저희들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박사님 별은 없어요? 제 이름을 붙이고 싶지만은 네. 사실은 발견자 이름은 안 붙입니다. 아쉽네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붙여주면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다른 과학자가. 예, 예.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보유한 사진 대부분이 네. 바로 박사님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궁금한 게 30년 넘게 이렇게 천체를 연구하셨잖아요. 예. 별을 보면서 사진 촬영하고 매일 관찰하다 보면은 터득하게 되는 뭔가 인생 철학? 늘 연구를 하다 보면은 뭐 깨닫는 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특별히 있겠습니까만은 결국 이제 저희도 저는 이제 변광성이라고 하는 밝기가 변하는 별을 연구합니다. 예. 이 별 하나를 연구하는 게 우주를 이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또 우리 별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죽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우리 우주가 또 나중에 결국은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죽는지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네. 근데 이제 다 알고 나면은 과연 이제 그 다음은 뭘까?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이 뭘까? 뭐 이런 그런 쪽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가 하는 연구가 결국 우리 인생을 연구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거기서 이렇게 계시다 보면은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별똥별 모습도 본 적이 많으시겠어요. 자주 네. 보죠. 예. 혹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주셨으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볼까요? 예.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별똥별 사진. 예. 없는 사진이 없는데요? 좋은 혜성 사진입니다. 오, 우와. 이거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인 건가요? 그러면? 움직인 거 아니에요? 사진 한 장 한 장을 붙여가지고 동영상처럼 만들었습니다. 예. 소원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근데 저런 것은 언제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이제 계기 일식 사진이고요. 예. 저거 보려고 목 빠지게 쳐다봤는데 결국 못 이 봤는데. 모든 촬영이 보현산 천문대에서 하신 건가요? 계기 일식 사진은 아르헨티나에서 찍은 겁니다. 지난 2019년도에 저희 팀이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서 찍은 거고요. 그 뒤쪽으로 이제 안데스 산맥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이제 일식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찍은 거죠. 아니 그런데 이 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혜성이 떨어지는. 예, 보려고 하면은 벌써 그러니까. 가버리고 없거든요. 저희가 올해 꼭 좀 챙겨봐야 하는 그 우주 쇼가 있다면 예. 날짜를 조금 전에 좀 얘기를 아까 해주시던데. 말씀드린 그런 네. 계기 월식과 더불어서 그것도 계기 월식은 11월 8일인데 그보다 한 열흘 후면은 또 사자자리 유승우가 또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달쯤 지나면 쌍둥이 자리 유승우가 또 떨어지고요. 네. 그래서 올해 아마 그 정도가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 11월 달에 좀 생각합니다. 스케줄을 비워놔야 되겠어요. 특히 밤에는 그냥 이렇게. 근데 어디 가서 보면 될까요? 뭐 하늘 그 월식 자체는 뭐 아파트 옥상이나 아파트 뭐 공간만 좀 트여 있어서 달만 보이면 되니까요. 예, 어디서나 볼 수가 있고요. 산이나 뭐 이렇게 좀 숲이나 그런데 이런 굳이 곳으로 뭐 가도 안 되나요? 가셔도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유성우가 떨어진다 이러면은 이제 번쩍하는 걸 봐야 되는데 하늘이 밝으면 생각같이 많이 안 보입니다. 하늘 밝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떻게든 하늘이 어두운 곳, 어두운 곳 주변에 가로등이 좀 없고 이런 걸 피해가지고 시골로 좀 가야 어두운 되겠네요? 곳 이런 것들을 찾아. 예. 시골도 요즘은 가로등이 많아서요. 네. 그렇죠. 예. 유성우 관측하기에 좋은 곳이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뭐 경험상 과거에 한번 유성우 관측이 산에서 구름이 껴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시골로 달렸는데 아무리 가도 이 가로등이 옆에 있어가지고 거의 한 1시간 반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가로등 없는 곳을 찾아서. 예, 그래서 미리미리 좀 찾아놔야 미리 되겠습니다. 좀 몇 군데 알아두면 어두운 곳. 도움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수많은 천체 사진을 네. 촬영해 오셨는데 학자로서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은 뭘까요? 그런 사진 중에서요. 예. 글쎄요. 저는 뭐 제가 논문을 쓸 때 사실은 별이 많이 모여 있는 별의 집단인 구상성단이라는 그런 집단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연히 그 사진 중에 변광성 밝기가 변하는 별 하나를 발견하는 바람에 제가 이 변광성에 관심을 가지고 예.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진을 찍다 보면은 좀 애착이 가는 그런 사진들이 많습니다. 사진 자체로. 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제가 뭐 그런 사진도 우리- 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화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럴까요? 예. 와. 이 사진인가요? 제가 언제 한번 저는 사실 전문가 아마추어 천문체 사진을 잘 몰랐는데 예. 저 사진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이거는 안데스 산맥 위로 이렇게 뜨는 오니아수를 담았고 그 위로 지금 일식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식 주변에 저렇게 얼룩이 보이는 예. 것은 이제 일식이 되니까 해가 지고 그 해가 지는 것처럼 깜깜해지죠. 새가 막 날아다닙니다. 집에 가려고 아.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지니까. 네, 그 장면을 본 거죠. 이 사진은 요거는 초신성 잔해인데요. 제가 아까 그 소행성을 발견했던 그런 거고요. 요거는 슈메이커 레비 9번 해성이 목성에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제가 발견한 소행성들을 모아놓은 아까 그런 말씀해주신 사진입니다. 예, 직접 발견했죠. 와. 가끔 이렇게 출근을 하면은 맛있는 풍경을 봅니다. 와, 그러면 장관입니다. 뭐, 예,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로 한번 찍어 두고 들어가죠. 일하러 가실 맛이 날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출근하는 길이 너무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아니 정말 오늘 난 너무 좋은 게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보지 못할 별들을 그 귀한 사진을 오늘 다 본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또 언제 우리가 이런 사진을 보면서 우주 이야기를 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그냥 제가 날로 감사하죠. 먹은 것 같아요. 귀하게 만드신 사진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일을 하신 지가 30년 되셨잖아요. 천문학 예, 그렇습니다. 박사로서 내가 일을 참 잘했구나라고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언제예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어디 자연스럽게 천문학 이야기와 또 이런 사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이런 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뭐 이럴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와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천문학을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천문학 대중화 운동 뭐 이런 쪽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 자신도 뭐 천문학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애정이 많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게 또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 후손들이 예. 박사님이 발견한 그 최무선 별에 여행 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뭐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한민국의 천문학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라고 아마 느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박사님 혹시 앞으로의 계획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뭐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대중화 운동에 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연구소에서 거의 망원경의 그 거울의 직경이 25m라 그러면은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 전체 크기보다도 훨씬 크죠. 네, 그런 망원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은 은퇴하기 전에 만약에 그게 그런 망원경으로 한 번쯤 관측도 하고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박사님 노력으로 대중들이 천문 별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예,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계속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별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고 별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주 흐뭇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이웃들의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침마당 대구 오늘 수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